지금 다뤄볼 내용은 바로 심리 트리거, 사이코메트릭 컨셉트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이 심리 트리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리 법칙들 있죠. 이 법칙들을 활용해서 고객을 나누고 혹은 매체 선정,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활용하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마케팅 소재를 기획하고 제작하죠. 이 기획하고 제작하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자 만든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심리 트리거라는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만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 영상을 다른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통 마케팅을 진행을 할 때 소재를 한두 개 가지고 안 합니다. 적게는 30개에서 50개, 많게는 100개, 150개까지 사실 소재를 거의 맞춤으로 계속 찍어내듯 제작을 하다 보니 이 소재를 제작하는 부분에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하기도 하지만 사실 광고 디자이너가 또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 이게 어쨌든 협업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양이 어마무시해졌을 때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처하는 부분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이 심리 트리거라는 룰을 제가 직접 개발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국내 최초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이 심리 트리거라는 기술을 정확하게 저처럼 정량화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셀 단위로 다 만들어서 이걸 직접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시는 분은 제가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한 번도 보지는 못했고, 근데 흔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마케팅 방식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변인의 모방적 소비 유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카피를 쓸 때도 그렇고 매체를 기획할 때도 그렇고 저 부분을 쓰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주변인의 모방적 소비 유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카피가 나오게 될까요? 지금 이 제품은 너밖에 안 샀어. 모든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라고 사실 압박 아닌 압박을 주는 형식의 카피라이트가 나오겠죠. 또 인기 유명인의 모방적 소비 유발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주로 디스플레이, 영상, 흔히 ATL이라고 불리는 각종 지면 광고들 혹은 TV 광고들, 이런 빅매체에서 진행하는 광고들에서 흔히 저 모방적 소비 유발이라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인기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 제품 나 사용하는데 넌 아직도 사용 안 해봤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풀면서 어필을 하게 되죠. 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런 감정적인 것에 호소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즐거움이 차오르는 감정, 분노가 차오르는 감정, 사실 저런 건 이제 마케팅 쪽으로 많이 쓰진 않지만, 혹은 이제 수집 욕구를 상승시켜 소비 유발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봤을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장점을 강조하거나 핵심적인 하나의 강점만을 강조해서 소비를 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들도요, 심리 트리거 이 내부엔 있지만 사실 감성과는 조금 무관하게 이거는 상품 중심의 이 심리 트리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핵심적인 하나의 강점만을 강조한다고 하면은 이건 감성에 호소하기보다는 상품 이 고유의 이 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소구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상품과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요. 직접적인 재화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런 감정적인 것에 호소하는 것, 그리고 조금 이 표면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위에 보면은 대부분 주변인이 안 샀는데 왜 너만 주변인은 다 샀는데 왜 너만 안 사냐, 혹은 최초 독점의 이미지를 알려서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처음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초
1등 이런 거 좋아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소구점이 돼서 소비를 유발하는 방법, 이런 것들, 이런 심리 법칙들이거든요. 이게 이미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건 이미 있는 법칙들을 가지고 정리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들을 가지고 제가 뭘 했냐?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문서인데요. 이 퀴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목표가 있죠, 위에. 근데 이 밑에 보면은 심리 트리거라고 해서 소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있고요. 채널의 값들이 있습니다. 자, 심리 트리거를 저희는 실제로 소구로 쓰고 있어요. 밴드웨건, 후광효과, 에펠탑 효과, 미끼 효과, 1등의 법칙, 이런 심리 법칙들을 소구로 두고요. 소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필해야 되는 이 내용의 글감이 주요 주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토대로 바이럴 컨텐츠를 뽑아내고, 요 내용을 기반으로 페이드 광고를 뽑아내고요. 카피도 뽑아내죠. 이 내용을 기반으로 브랜드 채널에 컨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양식은 사실 아주 단순한 문제인 거고요. 이런 양식을 떠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에서 바이럴 이 컨텐츠 내용에서 이 심리 트리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제가 좀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써요. 예를 들면 저 밴드웨건 효과가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남들은 다 샀는데 왜 너만 안 사냐라는 심리 법칙이거든요. 그럼 이 법칙에 소재를 넣습니다. 소재를 넣고 바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즉 어디다가 광고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혹시 인플루언서 광고를 바이럴 광고를 집행을 한다면 어떤 인플루언서를 쓸 것인지. 그러면 자, 이게 글감 나왔죠. 글감. 그리고 어떤 식의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글감과 주제가 한 번에 이 심리 트리거와 소재만으로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쪽에 요걸 어디다가 올릴 것인지, 이 부분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도 그렇고 제가 이제 실무를 하면서도 요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 두셨다가 이 심리 트리거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공부해 보시고, 이거를 마케팅 실무에 실제로 이 소구 형태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